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의 이스모 뉴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뉴스는 좀 놀라운 뉴스인데, 삼성이 TSMC의 엑시노스 생산을 아웃소싱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이 이제 수율이 안 나와가지고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엑시노스 칩 생산을 TSMC에 아웃소싱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사실 솔직히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삼성 수율이 계속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엑시노스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힘들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TSMC의 제조 부분만 맡긴다? 가능성이 완전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애플도 칩 설계만 하고 TSMC에 맡기고, 구글도 칩 설계만 하고 삼성이나 TSMC에 맡기고,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뉴스를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수율이 70에서 75% 수준이면은 반도체 칩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삼성의 3나노 공정 수율이 20% 미만이라서 요게 지금 엄청나게 미묘하다는 거죠. 반면 TSMC의 3나노 수율은 80%를 넘어서 90%에 육박하고 있다. 이거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TSMC 수율이 삼성 OEM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TSMC랑 협력해서 엑시노스 칩을 대량 생산하는 거를 선택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TSMC는 너무 경쟁자인데 이게 가능하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 뉴스는 그거에 따른 영향이죠. 삼성 S25 시리즈 휴대폰에는 모두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요게 탑재될 거란 이야기가 있죠. 엑시노스 2500은 채택되지 않았다. 채택되지 않은 게 아니죠.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수율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삼성 경영진이 이 수율로는 엑시노스 2500 칩의 양산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죠? 지금 4만 전자가 되었다. 와, 진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스모 뉴스 하면서 그때 삼성전자가 5만원 초반대였거든요. 그래서 야, 이 정도면 삼성전자 진짜 4만전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로 4만전자 갔습니다. 49,900원이에요. 오늘은 어떻게 되려나? 이게 더 빠질 것인지 아니면 반등을 해가지고 이 정도면 이제 살 때다 해가지고 들어갈 건지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외인이 다 던지고 있어요. 외국인 매매가 마이너스 925만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위기에 빠진 삼성전자 과연 어떻게 될지 귀추를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TSMC만 신났죠. 3나노는 100%에 도달하고 5나노는 101%에 도달합니다. 아니 101%는 뭡니까?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인텔과 삼성 모두 충분히 강하지 않다. 라이벌이 아니란 소리죠. TSMC는 거의 고성능 칩 파운더리의 유일한 선택이 되었다. 애플, 퀄컴, 엔비디아, AMD, 심지어 인텔까지도 TSMC만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아까 루머에 따르면 삼성까지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도대체? 그래서 행복한 비명, 공급이 부족하다. 퀄컴, 미디어텍, 엔비디아, AMD, 인텔 등등 이런 거대 기업들이 일거리를 몰아주고 있어가지고 TSMC 3나노 공정 가동률이 100%, 즉 공장이 지금 풀가동이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죠. AI 칩을 탑재한 5나노 공정은 더욱 인기라서 101%에 도달했대. 그래서 과부하에 걸릴 것이다. 다들 야근하고 있다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TSMC 주식은 24.8%, 전년 대비 29% 증가해서 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아니 삼성전자 넌 뭐 하고 있는 거야? 삼성이 못하고 있는 건지 TSMC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가슴 아픈 뉴스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일본 경제신문 뉴스인데 요 기사를 보고 제가 좀 놀라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TV는 중국, 일본을 석권 하이센스. 1월에서 9월까지 일본 판매 대수 점유율 50%를 중국 TV가 차지했대요. 이게 말이 되나? 놀라가지고 좀 가져왔거든요. 왜냐면은 일본의 이 가전제품은 공략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삼성이랑 LG도 몇 번이나 일본 시장 두드려 보려고 했다가 쓴맛만 봤거든요. 굉장히 자사 제품 애호도가 큰 시장이 일본 시장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신문물 이런 게 아니면은 걔네는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뭐 아이폰 이런 거는 잘 보급이 된 거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데 아무리 중국이 저렴하고 물량 공세로 일본 시장에 침투한다고 하더라도 일본 소비자가 중국 TV를 고를 일이 없을 거거든요. 말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싸도. 근데 제가 여기서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하이센스의 레그자로 약진. 레그자? 레그자는 일본 도시바 브랜드예요. 도시바 레그자거든요. 일본은 자사 가전제품 뒤에다가 이 네이밍을 붙입니다. 도시바 레그자, 소니 브라비아, 샤프 아쿠오스 이렇게 붙여요. 옛날 한국도 그랬죠. 뭐 삼성 파브, LG 디오스 뭐 이렇게 뒤에다가 붙이잖아요. 근데 이 레그자는 도시바가 만든 TV 브랜드거든요. 근데 하이센스 레그자? 뭔가 이상해가지고 도시바 홈페이지에 가서 살펴봤더니 도시바의 이 레그자 브랜드가 2021년 3월자로 TBS 레그자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바가 TV 부문을 매각한 거죠. 근데 그 레그자를 어디다가 판매했냐? 그게 바로 중국 하이센스에 매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레그자 브랜드를 하이센스, 중국의 하이센스가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 레그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 이름이 왕위야, 왕위. 여기 뭐 회장, 사장, 부사장 이름이 보시면 전부 다 약간 중국형 이름이죠. 일본인들 한자는 보통 4글자예요, 4글자. 성 2글자, 이름 2글자. 근데 중국 사람들은 보통 2글자 아니면 3글자죠. 그래서 이름만 봐도 다 중국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센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이 레그자를 먹은 게 사실이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TV 점유율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 처음으로 일본 TV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고 해요. 보시면 이게 맨 위에 있는 게 샤프거든요. 샤프는 점유율이 계속 떨어져요. 샤프는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원래 이 레그자, 도시바 레그자였죠. 도시바 레그자는 원래 3위였다가 4위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기다가 점점 상승해가지고 이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지금 레그자고요. 파나소닉은 2위였다가 점점 떨어져가지고 거의 뭐 5위로 떨어졌고, 이 중국 브랜드였던 하이센스, 이 하이센스는 서서히 이렇게 점유율을 올리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레그자도 하이센스고 하이센스도 하이센스다. 두 개가 같은 회사인 거죠, 사실상. 그래서 제가 일본의 가격 비교 사이트 가격닷컴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기가 우리나라 다나와 같은 그런 가격 비교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판매 랭킹 1위 레그자, 2위 하이센스, 3위 하이센스, 4위 레그자, 5위 레그자, 6위 파나소닉, 7위 하이센스, 8위 레그자, 9위 레그자, 10위 레그자, 11위 레그자. 요 6위에 파나소닉 하나 빼면은 전부 레그자랑 하이센스야. 그러니까 전부 중국 업체인 거죠, 사실상. 그래서 실제로 중국 브랜드 TV가 일본 시장의 49.9%를 차지했다. 일본의 한 영업사원은 최근에 일본 기업 브랜드에 집착하는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이센스 브랜드로 갔으면 이렇게 갈 수가 없었어. 레그자 브랜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 겁니다. 이건 약간 이런 거예요. 약간 삼성이 어려워져서 갤럭시 브랜드를 중국에 판 거죠. 그래서 갤럭시 S27, 갤럭시 S28, 갤럭시 이름을 달고 휴대폰이 나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갤럭시 걸 계속 사시겠죠? 안 살 거예요? 뭘 살 거야? 국내 스마트폰 판매 업체가 없는데 이제. 그래도 갤럭시 브랜드를 달고 나왔으니까 갤럭시 시리즈를 계속 사겠죠.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브랜드가 일본 TV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거는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순수하게 중국 브랜드가 차지했다고 보기엔 좀 힘들다. 왜냐면 도시바 브랜드를 가져와가지고 그 이름으로 팔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수 중국 브랜드가 일본 점유율 50%를 달성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물론 고무적인 일이긴 한데 이거를 곧대로 받아들이긴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렇다고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LCD 시장 중국만 남은 거 알고 계십니까? 이제 삼성, LG LCD 안 만듭니다. 올레드만 만듭니다. 올레드. 전부 다 사업 철수했죠. LCD 시장에서. 중국이랑 가격 경쟁하다가 더 이상 못 버텨 하면서 전부 다 이제 포기했죠. 사업 철수했죠. 전체 TV 시장 10대 중 9대는 LCD TV인데 중국 패널이 지금 독점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랑 LG는 좀 더 고부가 가치 산업인 올레드 쪽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올인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이거 연구 개발이나 이런 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거 또 금방 따라잡힙니다. 올레드도. LCD도 따라잡혔잖아. 올레드도 언제 따라잡힐지 모른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원래는 일본이 짱이었잖아. 원래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LCD 시장을 삼성이랑 LG가 다 깨부숴가지고 점유율 1위 차지하고 막 이랬던 거잖아요. 그걸 지금 중국이 또 따라하고 있다. 그래서 뭐 LCD 밀린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올레드라든지 뭐 롤러블 이런 최첨단 분야에서는 좀 삼성이랑 LG가 힘을 내줘가지고 중국에 밀리는 일 없게, 더 이상 주가 떨어지는 일 없게 잘 방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악마성 애니버서리 콜렉션이 에픽게임즈에서 지금 현재 무료로 배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마성 시리즈 애니버서리 컬렉션 아직 다운로드 받지 않으신 분들은 에픽스토어 접속하셔가지고 이 게임 다운로드 받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벌써 금요일이죠. 오늘만 출근하면은 또 이제 휴일이 찾아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